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계시지 않나요? 누가 부탁을 해도 절대 짜증내지 않고 언제나 부드럽게 웃으면서 들어주는데, 그렇다고 자기 삶이 흔들리거나 지쳐 보이지도 않는 사람. 일은 묵묵히 제 몫을 다 해내면서도 퇴근하면 딱 끊고 여유롭게 산책도 하고 주말엔 카페에서 혼자 책도 읽는 사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친절한데도 번아웃에 안 걸릴까? 어떻게 착한데도 호구가 안 될까? 신기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친절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여유롭게 살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고요. 그런데 뇌과학자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친절한데 여유로운 사람들은 사실 뇌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은 착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뇌의 스트레스 시스템이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줘도 자기 에너지가 안 빠지고 바빠도 마음은 늘 고요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친절한데 여유로운 사람들이 가진 10가지 특별한 특징을 뇌과학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들처럼 따뜻하면서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말투와 행동의 속도입니다. 이런 분들 곁에 있어 보면 느껴지실 거예요. 말할 때 절대 빨리 내뱉지 않습니다. 한 음절 한 음절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죠. 급한 일이 생겨도 허겁지겁 뛰어가지 않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걷되 절대 허둥대지 않아요. 마치 주변에 보이지 않는 완충제가 깔려 있는 것처럼 모든 동작에 여유가 묻어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사에서 갑자기 상사가 부릅니다. 김대리, 이 보고서 지금 당장 고쳐서 가져와. 보통 사람이라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마우스를 후다닥 클릭하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친절하면서 여유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심호흡을 한번 하고, 네, 알겠습니다. 10분만 주시면 확인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10분 뒤에 완벽하게 수정해서 가져다 드리죠. 이것은 이 사람이 원래 성격이 느긋해서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들의 도파민 시스템이 매우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보상과 동기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도파민이 지나치게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독처럼 계속 자극을 찾아 헤매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도파민이 너무 낮으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죠. 친절하면서 여유로운 사람들은 이 도파민 수치가 딱 적정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뭔가를 쫓아가지 않아도 괜찮고 느리게 가도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뇌가 지금 이 속도가 딱 좋아, 안전해 라고 신호를 보내니까요. 마치 고급 세단이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부드럽게 달리는 것처럼 이들의 뇌는 급가속도, 급정거도 없이 아주 매끄럽게 굴러갑니다. 두 번째 특징은 거절의 기술입니다. 친절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친절한 사람일수록 거절을 잘합니다. 단, 방법이 다릅니다. 냉정하게 안 돼요 라고 자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물쩡 글쎄요 라며 애매하게 끌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다음 주라면 가능한데 괜찮으실까요? 이 한 문장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시나요? 첫째, 상대방의 부탁을 인정해 줍니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라는 말로 상대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거예요. 둘째, 명확한 이유를 댑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 라고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면 상대방도 납득이 됩니다. 셋째,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음 주라면 이라고 가능한 시기를 알려주면 상대는 거절당했다고 느끼기보다는 이 사람도 스케줄이 있구나, 배려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들이 자기 자신에게 명확한 심리적 경계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바운더리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의 집 주위에 튼튼한 울타리를 친 거예요.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네 사람들이 아무 때나 마음대로 내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 열고 소파에 눕고 난장판을 만들고 갑니다. 그러면 내 집은 엉망이 되고 나는 지쳐 쓰러지겠죠. 하지만 울타리가 있으면 초인종을 누르고 허락을 구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손님을 받을 여유가 있으면 문을 열어주고, 여유가 없으면 미안해, 지금은 좀 힘들어, 다음에 올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친절하면서 여유로운 사람들은 이 경계선이 아주 또렷합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줘도 자기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고 거절해도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 겁니다. 내 전전두피질이
지금은 내가 우선이야 라는 판단을 명확하게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실수에 대한 반응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카페에서 커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앞 사람이 실수로 커피를 쏟아서 당신의 옷에 튀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머, 조심하셔야죠 하고 눈을 부라리거나 속으로 욕하면서 인상을 찌푸리겠죠. 심지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하면서 여유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실수하실 수도 있죠 라고 먼저 상대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휴지로 살짝 닦으면서 저도 이런 적 많아요, 별일 아니에요 라고 덧붙여주죠. 상대방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오히려 정말 죄송해요, 세탁비 드릴게요 라며 더 미안해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손을 흔들며 아니에요, 정말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거듭 말해줍니다. 왜 이렇게 관대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뇌 속 편도체가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도체는 우리 뇌에서 위협 탐지기 역할을 하잖아요. 원시시대에 맹수가 나타나면 즉시 도망치거나 싸우라고 비상벨을 울리는 곳이죠.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은 이 편도체가 너무 예민해져서 커피 한 방울 튀는 것도 공격받았다고 인식하고 코르티솔을 폭발시킵니다. 하지만 친절하면서 여유로운 사람들의 편도체는 아주 침착합니다. 커피가 튀었어도 이건 위협이 아니야, 그냥 실수일 뿐이야 라고 정확하게 판단하죠.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고 오히려 옥시토신이라는 유대감 호르몬이 나옵니다. 옥시토신은 사랑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할 때 분비되어 나 자신도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어. 그러니 이 사람들은 남을 용서해 줄 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뇌가 행복해지는 보상을 받는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은 침묵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친구나 동료랑 둘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떤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하는데 어색한데 날씨 얘기라도 할까? 하면서 억지로라도 입을 열죠. 침묵이 흐르면 마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친절하면서 여유로운 사람들은 침묵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해도 괜찮아요. 옆에 앉은 사람도 편안하게 창밖을 보고 이 사람도 조용히 운전하면서 음악을 듣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빙그레 웃어주고 그걸로 충분하죠.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한다는 걸 아니까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들의 뇌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아주 잘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DMN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릴 때 작동하는 뇌 회로예요. 흔히들 멍 때리면 뇌가 쉬는 줄 알지만 사실 이때 뇌는 엄청나게 바쁘게 일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정보들을 정리하고 중요한 기억은 저장하고 불필요한 건 지우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죠. 친절하면서 여유로운 사람들은 이 침묵의 시간을 뇌가 스스로 정돈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굳이 말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말을 안 해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오히려 쓸데없는 말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편안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로받는 게 훨씬 깊은 친밀감을 준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조언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딱 봐도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고쳐. 내 말대로만 해.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선의에서 나온 말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런데 친절하면서 여유로운 사람들은 절대 조언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고민을 얘기하면 일단 끝까지 다 듣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 공감해줍니다. 친구가 다 털어놓고 나면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죠. 친구가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그제야 나라면 이렇게 해볼 것 같은데 참고만 해. 내가 결정해. 라고 부드럽게 의견을 나눕니다. 이것은 이들의 전전두피질이 아주 균형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전전두피질은 우리 뇌의 이성적인 사령관인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문제 해결 능력, 또 하나는 충동 억제 능력입니다. 조언을 막 쏟아내는 사람들은 전전두피질의 문제 해결 모드만 과도하게 작동해서 상대방의 문제를 보면 참지 못하고 즉시 해결책을 내놓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하지만 친절하면서 여유로운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과 충동 억제 능력이
딱 반반으로 균형을 이룹니다. 아, 저 친구 문제에 대해 내가 좋은 답을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 저 친구에게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위로야. 일단 듣기만 하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성숙한 뇌의 모습입니다. 답을 아는 것보다 참는 게 더 어렵거든요. 여섯 번째 특징은 소유욕의 크기입니다. 친절하면서 여유로운 사람들을 보면 유독 물질적인 욕심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카드를 긁지도 않고 남들이 다 산다고 해서 최신 아이폰으로 바꾸지도 않아요. 집도 엄청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아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소품 몇 개로 꾸민 공간에서 만족하며 살죠. 왜 그럴까요? 가난해서?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돈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진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좋아하는 사람과 공원을 산책하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걸 알아요.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것보다 집에서 직접 만든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이 더 마음을 채운다는 걸 경험했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들의 보상 시스템이 매우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도파민을 얻기 위해 돈, 인정, 성공 같은 외부 보상에만 의존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오르면 기쁘고, 승진하면 행복하고, 명품을 사면 뿌듯하죠. 하지만 이런 보상들은 금방 무뎌집니다. 처음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더 큰 걸 원하게 되거든요. 반면 친절하면서 여유로운 사람들은 도파민 공급원이 무척 다양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바람,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따뜻한 차 한 잔, 반려동물과 눈 마주침, 책 속의 좋은 문장, 친구의 웃음소리. 이 모든 작은 것들에서 도파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 굳이 비싼 걸 사지 않아도 뇌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내재적 보상 시스템이 발달했다고 표현합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있었던 창피했던 일이나 실수가 가끔 생각나서 이불킥을 해본 적 있으시죠? 심지어 10년 전 일인데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죠. 그런데 친절하면서 여유로운 사람들은 과거를 참 쉽게 놓아줍니다. 그래, 그때 그랬지. 근데 그게 뭐 어때? 이제 지난 일인데.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물론 이들도 실수하고 후회하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오래 붙잡고 있지 않아요. 마치 손에 쥐었던 모래를 슬쩍 털어내듯 과거의 아픔도 부드럽게 털어내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들의 해마라는 뇌 부위가 건강하게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도서관 같은 곳인데 여기에는 신기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바로 기억 재편집 기능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그 기억은 다시 꺼내져서 현재의 시각으로 다시 해석되고 다시 저장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를 떠올릴 때마다 나 진짜 바보였어. 왜 그랬을까? 나 정말 최악이야. 라고 부정적으로 재해석합니다. 그럼 그 기억이 점점 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저장되는 거죠. 하지만 친절하면서 여유로운 사람들은 같은 기억을 떠올려도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어. 몰라서 그랬던 거지.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성장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긍정적으로 재해석합니다. 그럼 그 기억은 아픈 기억이 아니라 배움의 기억으로 바뀌어 저장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특징은 SNS 사용 패턴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씩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를 확인하죠. 내가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몇 개 달렸나? 댓글은 달렸나? 수시로 들여다봅니다.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적게 달리면 우울해집니다. 심지어 남들은 멋진 여행 사진을 올리는데 나는 집에만 있으면 초라한 기분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친절하면서 여유로운 사람들은 SNS를 거의 안 합니다. 아예 계정이 없거나 있어도 몇 달에 한 번 올릴까 말까 해요. 좋아요 숫자에도 전혀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들은 외부 인정 욕구가 낮습니다. 우리 뇌는 사회적 동물이라서 기본적으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요. 이건 진화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원주시대에 부족에서 배척당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좋아요를 받으면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친절하면서 여유로운 사람들은 내부 인정, 즉 자기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는 시스템이 튼튼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가 좋으면 돼. 내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면 그걸로 충분해. 라는 마음가짐이죠. 그래서 SNS에서 좋아요 100개를 받는 것보다 오늘 하루 자기 자신에게
오늘 수고했어 라고 토닥여주는 게 더 큰 보상으로 느껴집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내적 통제소가 강하다고 표현합니다. 아홉 번째 특징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세운 주말 계획이 갑자기 틀어지면 어떤가요? 예를 들어 친구랑 등산 가기로 했는데 아침에 비가 쏟아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짜증이 나죠. 아, 진짜 일주일 동안 기대했는데 왜 하필 오늘 비가 와? 하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친절하면서 여유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비가 오네? 그럼 등산 대신 카페 가서 책 읽을까? 아니면 집에서 영화나 볼까? 하고 즉시 플랜 B를 전환합니다. 실망하긴 하지만 그 실망을 오래 붙잡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비 오는 날 집에서 쉬는 것도 나쁘지 않네? 라며 새로운 계획을 즐깁니다. 이것을 뇌과학에서는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의 전전두피질은 계획을 세우는 능력뿐만 아니라 계획이 틀어졌을 때 빠르게 새로운 계획으로 전환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이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한번 정한 계획에 집착해서 그게 안 되면 뇌가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친절하면서 여유로운 사람들의 뇌는 아주 유연합니다. 마치 물처럼 돌을 만나면 돌을 피해 흐르고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감싸고 흐르죠. 이들의 뇌에는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가 있고 그것도 안 되면 플랜 C가 있어 라는 여러 신경회로가 동시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도 재미있는 경험이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특징은 고독에 대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합니다.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약속을 잡고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민망해서 핸드폰을 보면서 먹거나 배달시켜서 집에서 먹습니다. 그런데 친절하면서 여유로운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말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커피를 내려 마시고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혼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혼자 맛집에 가서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기도 합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전혀요. 오히려 이 시간이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하고 마음을 충전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느낍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들의 자율신경계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긴장할 때 작동하는 교감신경과 이완할 때 작동하는 부교감신경이 있잖아요. 불안이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작동해서 이대로 평생 혼자 살면 어떡하지? 나는 외톨이인가? 라는 두려운 생각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친절하면서 여유로운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부교감신경이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호흡이 깊어지고 온몸이 이완되면서 깊은 평화를 느끼죠. 뇌파도 알파파라는 편안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들은 혼자 있음과 외로움을 구분할 줄 압니다. 혼자 있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사람이 옆에 없는 상태일 뿐이고 외로움은 마음이 텅 빈 상태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채우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특징을 다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부럽지 않으신가요? 저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좋은 소식은 이 모든 특징들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뇌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4가지 간단한 방법을 매일 조금씩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친절하면서 여유로운 사람으로 변화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호흡 조절입니다. 하루에 딱 5분만 시간을 내서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2초 멈추고 입으로 6초 동안 내쉽니다. 이걸 10번만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은 446 호흡법이라고 해서 뇌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과 마음을 즉시 이완시킵니다. 꾸준히 하면 평소에도 편도체가 덜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 화내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기 대화 바꾸기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했던 말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 왜 이렇게 멍청해? 나는 안 돼. 같은 부정적인 말을 했나요? 오늘부터는 그 말을 바꿔보세요. 오늘 실수했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요. 처음엔 거짓말 같고 어색하겠지만 뇌는 반복되는 말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작은 여유 만들기입니다. 일부러라도 하루에 10분씩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핸드폰도 치우고 TV도 끄고 그냥 창밖을 보거나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세요. 처음엔 불안하고 시간 낭비 같겠지만 이 시간이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깨워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뇌가 급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거절 연습하기입니다. 이번 주부터 작은 거절 하나를 해보세요. 하기 싫은 약속이 있으면 미안한데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고 불안하겠지만 막상 해보면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도 아, 그래? 알았어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거절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뇌는 내 경계선을 지켜도 괜찮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절하면서 여유로운 삶은 거창한 성공이나 완벽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속도로 걸어가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세요. 오늘도 고생했어. 너는 잘하고 있어.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뇌를 치유하고 여러분을 친절하면서도 여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조금 더 평화롭고 조금 더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